반갑습니다. 저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를 쓴 강용봉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 제3장 기다림 그리고 기다림의 끝 제1절 짧고 굵게 진문공 3 중의의 열국주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살펴볼 열팩열국지의 글을 쓰기 위하여 사기, 춘추좌전, 여시, 춘추 등의 문헌을 인용했는데요. 그 상세 내역은 자막으로 나가는 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나라에 머물던 중인은 제강에게 빠져 날마다 술로 소일하고 있었습니다. 중인은 제나라에서 일행들과 함께 이미 노쇠해버린 제황공을 도와 제나라의 안정과 발전에 뭔가 기여하려고 했으나 번번이 여가와 수초가 중간에서 해방을 놓았고 심지어 제황공을 만나는 기회마저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중이 일행이 제나라에 온 지 1년 남짓 된 기원전 643년 10월에 제황공이 죽어버리자 중인은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애당초 제나라를 도와준 후에 진나라로 귀국할 때 군사적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제황공의 죽음으로 1차적인 목표는 상실한 셈이었습니다. 이후 중인은 제황공 사후에 제나라 군의를 두고 벌이는 제나라 공자들의 다툼을 보면서 제나라의 미래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나라 환국의 꿈도 사라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예순으로 향해가는 자신의 나이를 생각하면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자포자기의 심정마저 들었습니다. 중인은 새로운 용기나 의욕을 갖기도 어려웠지만 부족함 없는 제나라에서의 일상생활이 만족스러웠고 무엇보다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제강과의 가정생활이 행복하였습니다. 진나라의 군의를 차지하려는 야망이 사라진 중의의 공허함을 유일하게 제강이 채우고 있었던 거죠. 더는 진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한편 중의의 일행 중 조처해 등은 송양공의 도움에 힘입어 제효공이 제황공의 군의를 이었지만 제효공이 제황공에 이어 폐업을 잇지 못할 뿐만 아니라 초나라에 아첨하고 심지어 송나라를 원수로 삼는 등 제나라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데다가 제후들도 제효공을 만만히 보는 것을 감지하고 크게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조처 등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회의에서 일행은 제황공 사후 패권이 급속하게 초나라 쪽으로 기우는 점과 중의가 진나라로 환국할 때 제나라와 제효공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이에 우선 일행은 제나라를 떠나 송나라로 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일행이 제나라를 떠난 후의 구체적인 행동 계획 없이 서둘러 제나라를 떠나려고 합의한 데에는 제강에 빠져 하루하루를 근근히 연명하는 듯한 중의의 무사한 일과 나태함을 자극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이렇게 계속 제나라에 머물다간 중의뿐만 아니라 일행도 의욕상실이나 무기력증에 빠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조처 등이 일행의 회의 결과를 보고하려고 중의를 만나려고 하자 중의는 아예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중의는 이들을 만나면 골치 아픈 진나라 이야기를 할까봐 거리를 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실현될 수 있는 미래라는 강한 동기와 신념을 갖고 있겠지만 중의는 솔직히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더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하여 행복한 현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한편 제강은 여종으로부터 상음의 뽕나무 밭에서 조처 등이 제나라를 떠나기로 한 회의를 가졌음을 보고받았습니다. 제강은 깜짝 놀라며 입단속을 위하여 조처 등이 회의를 가진 사실을 알고 있는 여종들을 모두 독살하였습니다. 여종이 함부로 발설하여 혹시 중의 등이 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했던 거지요. 이어 제강은 중의에게 그대가 진나라를 떠난 후에 진나라는 평안한 날이 없고 백성들은 제대로 된 군주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 진나라 군주의 부득과 정변만으로 본다면 진나라가 2번 3번 망했다고 해도 이상할 것 없건만 왜 하늘은 진을 멸망시키지 않는지 아느냐? 그것은 그들을 통하여 진나라를 구하려는 것이다. 지난날 하늘이 은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주무왕이 주저하다가 주왕을 치지 않았더라면
하늘의 뜻이 이루어졌겠느냐? 지금 그대는 하늘의 뜻을 방해하고 있다. 그대도 지난날 진을 떠날 때에는 진을 구원하려는 야망을 품지 않았느냐? 그대는 하늘과 부하들을 믿고 제 나라를 떠나 꿈을 이루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이는 늙은 데다 제강에 대한 애정으로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었습니다. 제강은 중이가 그렇게 소일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호원에게 책임지고 중이를 대체하게 할 테니 중이를 모시고 갈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호원은 고마워하며 수레, 말, 인부, 양식과 의복 등을 준비했고 제강은 약속한 대로 중이를 대체하게 하였습니다. 조채등은 대체한 중이를 수레에 싣고 제나라에 머문 지 7년 만인 기원전 638년에 제나라를 떠났습니다. 중이는 목이 마르고 자리가 불편하여 깨어보니 자기가 수레 위에 있고 일행들과 함께 어디론가 가고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중이는 목적지에 대하여 자신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더군다나 제강과 짜고 자신을 움직인 혼등에 대하여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위조창을 빼앗아 들고 달아나는 호원을 찌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호원은 정색하며 내 죽음이 중이가 성공하는데 미끄럼이 된다면 내 어찌 한 목숨 아끼리요 라고 했고 조최는 진나라 백성들이 중이를 군위에 세우려고 한다 하더라도 중이가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누가 중이를 군위에 세우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위주도 나서서 공명을 남길 생각은 하지 않고 어찌 헛되이 소일하는가 라고 하자 중이는 우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러고는 일행의 의견을 따르겠다며 분위기를 수습하자 일행은 기뻐하며 송나라로 향하였습니다. 기원전 647년 중이 일행은 송나라로 가던 중에 조나라에 당도하였습니다. 일행이 조나라 관원의 안내로 공관에 들어갔으나 거기서는 물에만 밥만 줄 뿐 찬이나 다른 음식은 없었고 일행을 위한 환영연도 없었습니다. 중이 일행은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조공공 양이 놀기를 좋아하고 소인배와 간신배를 종애하자 조나라에는 시정잡배들이 활기치고 다녔습니다. 이들은 중이가 조나라에 오래 머물지 않기를 바랐고 또 조공공이 중이 일행을 영접하거나 만나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중이 일행은 전혀 도움이 안되는 존재들이었죠. 중이를 푸대접하는 것에 대하여 조나라 대부 희부기는 조공공에게 진나라와 조나라는 동성이다. 게다가 중이는 어질고 유덕하다고 알려진 데다 귀한 상이다. 공공할 때에 후대하면 훗날 도움이 될 것이다 라며 중이 일행을 후대하자고 권했으나 조공공은 겹으로 된 눈동자인 중이의 중동과 통갈비뼈인 중이의 변협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확인한다며 중이가 목욕할 때 변장하고 들어가 중이의 나신을 구경하는 결례를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희부기의 아내 여씨는 희부기에게 중이는 훗날 패자가 될 사람이다. 그가 패자가 되면 반드시 조나라는 오늘날 무리에 대한 보복을 받을 것이다. 어찌 조나라에서 조공공과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느냐라고 충고하였습니다. 이에 희부기는 중이를 방문하여 아내가 마련해준 음식과 그 속에 백옥을 넣어 바치며 조공공을 대신하여 사죄하였습니다. 중이는 음식은 맛있게 먹었으나 백옥은 거절했는데 희부기는 공공함에도 불구하고 구슬을 거절하는 중이의 성품에 탐복하였습니다. 중이 일행은 조나라를 떠나 송나라로 갔습니다. 송양공은 홍수 전투의 부상으로 친히 영접하지는 못했으나 워낙 어진이를 좋아하는 데다 훌륭한 이들의 도움을 받아 초나라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중이 일행을 제후의 예로서 후대하며 송나라에 오래 머물기를 바랐습니다. 호원이 지인인 공손고에게 중이는 진나라에 돌아가 군의를 잇는 것이 꿈이다. 송나라가 그 꿈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라고 묻자 공손고는 송나라는 중이가 송에 체류하는 것은 얼마든지 도울 수 있으나 그 이상은 도울 수 없다라며 단언하였습니다. 이에 중이 일행은 송나라에 더는 머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간의 편의 제공에 감사를 표하며 송을 떠나는데 송양공은 여행 중에 소용될 물품을 많이 보내주었습니다. 이후 송양공은 같은 해인 기원전 637년 5월에 전상의 후유증으로 병사
세자 왕신이 군의를 이으니 이가 송승공입니다. 송양공은 유언해서 초나라는 송나라의 원수다. 앞으로 결코 초와는 우호를 맺지 말라. 그리고 중인은 반드시 군의에 오를 것이니 진나라와 가깝게 지내라 라고 하였습니다. 중의 일행은 송나라를 떠나 정나라 근방에 당도하였습니다. 정문공은 중의와 관련하여 중의는 자기 아버지와 등졌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그를 배척한다. 그가 정나라에 오더라도 나는 그를 대접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숙첨이 나서서 중의는 첫째, 동성끼리 혼인하면 자손에게 해롭다는 속설에도 불구하고 건강할 뿐 아니라 어진 점, 둘째, 중의가 달아난 이후 진나라는 난이 끊이지 않고 진흥공의 9명의 아들 중 유일하게 중의만 생존한 점, 셋째, 중의는 조체와 호언 등 당대 연글들을 얻었다는 점에서 하늘이 그를 돕고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주공은 그를 예대하라. 이는 동성에 대한 예의고 어려움에 처한 이를 돕는 어진 마음이며 천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숙첨이 동성이라고 말한 것은 중의의 생모 호씨는 중의 부계의 희씨와 같은 종파이기 때문입니다. 정문공이 중의는 늙었는데 그가 일을 한들 무슨 큰일을 하겠느냐며 여전히 배척하려고 하자 숙첨은 그렇다면 그를 죽여라. 살려두면 반드시 우리의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정색하며 중의를 죽일 것을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문공은 내가 예대해야 할 만큼 그에게 빚진 일도 없지만 또 죽일 만큼 그에 대한 원한도 없다라며 이마저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중의 일행이 도착할 때쯤에서 성문을 닫아버리는 것으로 문전박대하자 중의도 이를 보고 정문공의 뜻을 짐작하고 말없이 정나라를 지나쳤습니다. 이어 중의 일행이 여러 작은 나라들을 거쳐 초나라에 당도하자 초성왕은 중의를 제후의 예로서 후대하였습니다. 중의 일행은 기뻐하며 초나라에 머물렀습니다. 몽택에서 사냥할 때 초성왕은 우수한 무예 솜씨를 선보였고 중의는 활을 쏘아 곰의 오른쪽 발바닥을 뚫기도 하였습니다. 위주는 가죽과 살이 다 쇠로 되어 있어 칼도 창도 화살도 들어가지 않고 쇠붙이를 지푸라기처럼 씹어먹는 전설상의 짐승 맥을 사투 끝에 목 졸라 죽이는 가공할 용력을 자랑하기도 하였습니다. 초성왕이 연회에서 중의에게 장차 진나라 제후가 되면 자기에게 무엇으로 보답하겠느냐고 묻자 중의는 초나라와 진나라가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여의치 않아 초나라와 싸워야 할 경우 진군은 싸우지 않고 삼사 즉 90리를 물러서는 것으로 오늘날의 은혜를 보답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일사는 30리를 뜻합니다. 연회를 파한 후 성덕씨는 초성왕에게 오늘 중의의 말은 무례하였다. 그는 왕이 오늘 베푼 은혜를 반드시 잊을 것이다. 그를 죽이자. 만일 그럴 수 없다면 호언 등 중의의 부하 몇철 초나라에 감금하자 라고 했으나 초성왕은 중의는 어질고 일행도 당대의 영걸이다. 하늘이 그들을 돕는데 어찌 천의를 거스르겠느냐. 근본적으로 내가 덕이 있어야 초나라에 이익이 될 터인데 내가 덕이 없으면서 중의를 죽이고 호언 등을 잡아 가둔들 그것이 초나라에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라며 성덕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637년 가을경 중의는 진나라에서 자기를 데려가려고 사람을 보내오자 이를 초성왕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초성왕은 중의에게 그대가 진나라에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때가 좋은 기회다. 초나라에서 진은 너무 멀어 그대가 진에 가려면 초의 부담도 클 뿐더러 그대의 노정도 힘드니 이번 기회에 진나라로 가라. 진목공과 진해공의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니 이도 그대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라며 격려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중의가 진나라로 떠날 때에는 많은 황금과 비당과 수레와 말까지 내주었습니다. 중의 일행은 열국주의의 마지막 종착지 진나라로 향하였습니다. 중의 일행의 열국주의 출발 시기와 관련하여 동주일국지 제34회에서는 주양왕 14년 즉 기원전 638년에 중의 일행은 제나라에 머문 지 7년 만에 열국을 주유하려고 제나라를 떠났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관체세가, 정세가, 초세가, 진봉기에서는 기원전 637년에 중위 일행이 조나라, 정나라, 초나라, 진나라에 왔거나 지나갔다고 기록하고 있고, 진세가에서는 중위 일행은 제나라에 머문 지 5년 만인 기원전 640년경에 제나라를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송미자세가에서는 송양공 13년 즉 기원전 638년에 중위 일행이 송나라에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국어 진어사에서는 형나라와 정나라가 위나라를 칠 것을 우려할 때 중위 일행이 제나라를 떠나 위나라를 경유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좌전 노20 18년조에서는 기원전 642년 겨울에 형나라와 정나라가 위나라를 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서 국어 진어 사의 기록으로 본다면 기원전 642년경에 중위 일행이 제나라를 떠나 위나라를 경유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셈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위 일행의 열국주유 출발 시기와 관련하여 사서마다 다양하게 상이합니다. 중위 일행의 열국주유 여정과 관련하여 동주일국지 제35회 진세가 좌전 노20 23년조 여시춘추 이송남에서는 중위 일행의 여정은 제나라를 떠나 조나라, 송나라, 정나라, 초나라, 진나라 순이라고 묘사 기록하고 있으나 국어진어 사에서는 제나라를 떠나 조나라에 당도하기 전에 위나라를 경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나라, 송나라, 정나라, 초나라, 진나라 수는 위의 묘사 기록과 같습니다. 열패결국지 이번회차 팩트체크에서는 중위 일행의 열국주요 출발 시기, 중위를 제나라에서 떠나게 할 때에 제강과 함께 모의한 사람, 중위 일행의 열국주요 때 위나라를 경유했는가 하는 것, 중위 일행이 조나라에 도착한 시기, 중위의 변협을 훔쳐본 사람, 중위 일행이 송나라에 도착한 시기, 중위 일행의 열국주요 여정과 관련한 상이한 묘사와 기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14년경 남미의 아르헨티나 로사리오 공동묘지에서 9년째 주인 무덤을 지키던 충견 콜리가 죽어 화장된 후에 주인 곁에 뿌려졌습니다. 공동묘지의 계란, 애칭을 얻은 콜리는 원래 다른 도시에서 살았으나 9년 전에 주인이 죽어 로사리오의 피에다드 공동묘지에 묻힐 때 로사리오로 와서 죽을 때까지 주인 무덤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콜리는 주인이 묻힌 날 무덤 곁에서 꼬박 밤을 샌 후 유족들이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자 주인의 무덤을 떠나려 하지 않았고, 수일 후 유족들이 밧줄을 갖고 와서 묶어서라도 데려가려고 했지만 콜리는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유족들은 콜리가 주인 곁을 지키고 싶어 한다고 판단, 콜리를 데려가는 것을 포기하여 결국 공동묘지는 콜리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후 콜리는 묘지 관련소에서 주는 밥을 먹으면서 직원들과도 친구같이 지내며 줄곧 주인의 무덤 곁을 지키다가 심하게 앓은 후 동물병원에서 죽었습니다. 공동묘지 측은 콜리가 주인과 함께 묻히고 싶었을 것이라며 콜리를 화장해 주인의 무덤에 뿌렸습니다. 콜리의 9년에 걸친 이 같은 중심은 현지 언론에 소개되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시의회는 콜리가 죽은 날을 충직한 친구의 날로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시의원 카를로스 코시아는 콜리를 기념해야 한다는 주민들과 동물보호단체의 요청에 따라 발의했다며, 아무리 개라지만 본받을 것은 사람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